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전국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서구의 열강들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때 흥선대원군은 아들의 왕위에 올리면서 마침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시 왕위에 오른 고종은 12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우리보다 한 살이나 어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은 12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조대비가 처음에는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이 나서자 자연스럽게 조대비는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드디어 흥선대원군은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다들 들으시오. 당파를 초월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소. 다들 아시겠소? 대권을 잡은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하고 있던 안동김씨 일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부패한 관리를 벌하였습니다. 판관오리들이 처벌당하는 것을 본 관리들은 더 이상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였습니다. 즉 서북 출신을 관리로 뽑았으며 남인 출신을 명의정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인 계열에서 정승이 나온 것은 정주 임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도 정치 중심이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하였습니다. 국방 업무는 삼군부가 관장하고 정치행정은 의정부가 담당하는 정부 시스템. 이는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혁신이었다. 또한 대원군은 서원의 철폐를 단행시켰습니다. 서원이 정치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반들의 반대도 매우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하였습니다. 대원군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조세 제도도 개혁하였습니다. 문란해진 삼정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력 또한 매우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그동안 상민들에게만 걷던 세금을 양망상민 차별 없이 걷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붓고도 충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원군은 먼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포제도를 후포제로 바꾸었습니다. 즉, 군포를 가구 단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환국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환국제는 사창제로 바꾸었는데요. 그럼 사창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원래 환국제는 관에서 운영했습니다. 백성들과 환국 사이에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관리가 끼어 있었죠. 그런데 사창제는 관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들이 농간을 부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권력의 구조를 단순화하였고 관민들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임진왜란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흥선대원군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민들은 오랜만에 나라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들었고 뒷구리 나는 양반들은 사면 받는 듯 자진해서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길어지자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도성문을 들어올 때 문세돈을 받고 지방에서는 남자해수를 해하여 세금을 거뒀습니다. 또 농가 밭에 물을 대주는 대가로 물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백전의 발행은 나라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